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상담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상담 의뢰인은 작년 을사년을 기점으로 몸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두통이 심해지며 우울감이 깊어지는 상태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저하로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을 찾아다녀 보았음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편과의 관계 또한 점차 틀어지기 시작했고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상하고 서로 간의 거리감이 커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이 여성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보다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 여성의 사주는 무신년, 갑자월, 기묘일, 임신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은 기묘일주의 기토일간이 자월이라는 한습한 계절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자월의 기토는 본래 스스로 생기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로 따뜻한 화기운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흙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원국 어디에도 화가 존재하지 않아 조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신금 두 개와 자수, 임수로 이어지는 금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기토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설기시키고 있다. 여기에 간목과 묘목까지 자리하여 관성의 압박까지 더해지니 기토는 설기와 극을 동시에 받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신약한 정도를 넘어 중심이 붕괴된 채 외부 기운에 끌려다니는 형태로 나타나며 몸과 정신 모두 자생력을 잃기 쉬운 조건을 형성한다. 용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주는 명확하게 화기운을 필요로 한다. 화는 얼어붙은 토를 녹이고 순환을 만들어주는 조후용신이며 동시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억부용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화운이 들어오면 좋아져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사주는 이미 기토의 기반이 약화되어 있어 화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화가 유입되면 따뜻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즉, 부족한 상태에서 적절한 보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이 들어오면서 신경계와 정신이 과열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화운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 두통, 불면, 감정 기복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주의 또 다른 핵심은 지지에 깔려있는 음령 구조이다. 신년지와 시지의 신금에는 배신령, 단절령, 무열령이 자리하고 있으며 월지 자수에는 단절령과 태아령, 원한령이 함께 존재한다. 일지 묘목에도 태아령과 원한령이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매우 특징적인데 관계의 단절과 감정의 억압, 그리고 풀리지 않은 원한이 동시에 내재된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신금의 단절성과 배신성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수와 묘목의 원한과 태아 기운은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감과 공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 이와 같은 음령 구조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더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음령관법의 작용을 살펴보면 년지와 시지의 신금은 대충지에 놓여 있고 월지 자수는 조객지, 일지 묘목은 양인지에 해당한다. 이 흐름은 매우 상징적이다. 대충지에 놓인 신금은 단절령의 작용을 충격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인간관계의 불안정과 감정적 단절을 현실로 끌어낸다. 조객지의 자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기의 유입을 의미하며 본인의 감정이 아닌 외부적인 우울감이나 불안이 내부로 침투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양인지의 묘목은 이러한 감정을 내부에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여 작은 자극도 크게 확대, 해석하고 집착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불안과 우울이 내부에서 증폭되고 다시 관계 문제로 표출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현재의 대운과 세운 또한 이 흐름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무오대운과 병오년은 겉으로 보면 용신인 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이지만 실제 작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오화는 자수와 정면으로 충을 이루며 감정의 중심축을 흔들고 화의 과열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생각 과다와 불면, 두통을 유발한다. 또한 자오충으로 인해 자수의 안정성이 깨지면서 원국에 있던 자묘형의 작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여기에 묘목 기준으로 오화가 육해살로 작용하면서 내부적인 침식까지 더해진다. 육해살은 겉으로 드러나는 충이나 형과 달리 서서히 내부를 무너뜨리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은 뚜렷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게 된다. 건강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다. 기토의 약화는 기본적인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수기운의 과다와 단절령의 작용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심화시킨다.
묘목의 과민한 작용은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어 두통과 불면을 유발하며 화기운의 과열은 머리 쪽으로 열을 몰아 압박감을 형성한다. 특히 원한령의 작용은 머리 쪽의 압박과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신체적 두통이라기보다 정서적 기운적 요인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여성의 증상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신과 감정, 그리고 기운의 흐름이 먼저 무너진 뒤 그 결과가 몸으로 내려온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편과의 관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묘형은 감정의 충돌과 예민함을 만들어내고 묘신 원진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단절령이 더해지면서 관계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문제보다 감정의 해석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며 사소한 말이나 행동도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관계는 자연스럽게 틀어지게 되고 본인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조상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주는 전형적인 강한 조상줄 구조라기보다는 연결이 약하거나 끊어진 흐름에 가깝다. 신금의 무연성과 단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수와 묘목에 나타난 태아령과 원한령의 결합은 직계 조상의 보호보다는 떠돌거나 정리되지 않은 기운이 개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조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상과의 연결이 약해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외부 음기가 쉽게 침투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리하면 이 여성의 현재 상태는 단순한 신약 사주나 일시적인 운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다. 신약한 기토 위에 금수의 극설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단절령과 태아령, 원한령이 중첩되어 있으며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온 화기운이 이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그 결과 감정이 먼저 무너지고 신경계가 과민해지며 마지막으로 육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완성된 것이다. 결국 이 사주의 본질은 몸이 먼저 아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과 기운의 흐름이 먼저 붕괴되고 그것이 신체로 드러난 구조에 있다. 따라서 해결 역시 단순한 육체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과 관계,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주적 배경 위에서 육효계를 세운 결과 건의천 육충계가 나왔고 상효가 동하여 택청쾌계로 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건의천 육충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며 몸과 마음, 그리고 외부 환경까지 서로 맞물리지 못하고 어긋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쾌계로 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쌓여있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정리해야 한다는 강한 결단의 흐름을 나타낸다. 즉, 이 궤는 단순히 기륭을 판단하는 궤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두면 더 악화되므로 반드시 정리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초효 자수 자소는 공망에 들어가 있으며 월령에서는 인묘 상태이고 일진에서도 휴수에 해당한다. 자소는 몸의 회복력, 편안함, 먹는 기운, 제사와 공양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이 자손이 공망이라는 것은 회복의 통로 자체가 막혀있는 상태를 뜻한다. 인묘와 휴수까지 겹쳐 있으므로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운이 잠겨버린 형국이다. 이는 실제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쉬어도 회복이 더딘 상태로 나타나며 동시에 제사나 공양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후에 확인된 바와 같이 집안 제사가 원활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이효 임목 처제는 월에서는 휴하고 일진에서는 비화로 작용하며 주작을 띠고 있다. 처제는 현실적인 생활과 감정,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효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주작은 말과 감정 표현을 의미하므로 감정의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나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실제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충돌과도 연결된다. 삼효 응효 진토 부모는 월에서는 비화, 일에서는 휴수 상태이며 구진을 띠고 있다. 부모효는 몸, 원인, 병원, 조상, 기반 등을 의미하는데 응효로 자리하면서 외부 도움이나 치료 환경을 나타낸다. 그러나 휴수 상태라는 것은 외부 도움의 힘이 약하다는 의미이며 구진은 정체와 답답함을 나타내므로 병원을 찾아도 명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거나 치료가 더디게 진행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는 실제로 여러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다는 상황과 정확히 부합한다. 사효 오화 관기는 등사를 띠고 있으며 일진의 생을 받지만 월에서는 휴한 상태이다. 관기는 병과 압박, 스트레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용을 의미한다. 등사는 얽힘과 집착, 끊어지지 않는 기운을 뜻하므로 이 관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압박과 신경성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 오화관귀가 활성화되면서 두통, 불면, 신경과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단순 육체 질환이라기보다 정신과 신경의 문제로 이어진다. 오효 신금 형제는 백호를 띠고 있으며 일진의 충을 받아 암동하는 구조이다. 형제효는 방해 요소나 잡기운, 경쟁, 내부 갈등을 의미하는데 백호가 붙으면 상처, 사고, 슬픔과 관련된 기운이 된다. 여기에 암동이 더해지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집안에 좋지 않게 돌아가신 분이나 풀리지 않은 사연이 있는 존재를 암시하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상담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을 권유한 것은 충분히 타당한 접근이다. 상효는 세효이면서 동효로 작용하는 술토 부모이며 현무를 띠고 있다. 부모효가 세효로 잡혔다는 것은 본인의 몸과 근본, 그리고 조상과의 연결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효는 월파 상태에 있으며 일진의 극까지 받고 있어 매우 불안정하다. 현무는 음기, 숨겨진 문제, 묘지와 관련된 기운을 나타내므로 이 효는 단순한 몸의 문제를 넘어 조상이나 산소와 관련된 기운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부모효가 변효에서도 미토 부모로 이어지면서 퇴신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문제의 근원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거나 반복된다는 뜻이다. 이 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상효 술토, 부모, 사효 오화관귀, 그리고 일진 인목이 만나 인호술 화국 삼합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 삼합은 단순한 화기 결집이 아니라 조상과 관련된 기운과 관귀의 작용이 결합되어 강하게 활성화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평소에는 잠재되어 있던 기운이 이 시점에서 드러나며 몸의 증상과 정신적 압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상담자는 집안 제사와 조상 문제를 점검할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로 집안에서 제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집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도록 지도하였고 일정 기간 후 몸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막혀있던 기운의 흐름이 일시적으로나마 풀리면서 압박이 완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전은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완화에 해당한다. 궤에서 부모효가 월파와 일극, 그리고 퇴신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문제의 뿌리가 깊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제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적인 조치를 권유하게 된다. 결국 이 사연자의 고통은 단순한 몸의 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과의 끊어진 연결과 정리되지 못한 영적 흐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증상은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회복은 그 근원을 직시하고 풀어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사람의 아픔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조상과 영적 세계와의 조화가 삶의 균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